9일 오전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구 시국회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봉화군과 군의회도 매립장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9일 새벽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항 앞바다에서 29톤급 어선이 456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탄 8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반선에 타고 있던 10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 소속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대구 시국회의는 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시민의 뜻에 따라 헌정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 역시 안개 속에 휩싸였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이어 신공항 건설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신공항 배후 도시인 군위 하늘도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지난 9월 대구시는 시 주도의 공영개발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는 공적 자금을 활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해야 했던 상황.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관계되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윤재욱 의원도 일면 이번 주 신공항 건설과 기존의 대구공항 K2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안개 속을 걷게 됐습니다. 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특별한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개최되면 무난히 심의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습니다. 동측안과 서측안이 맞서고 있는 제2화물터미널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동쪽에 짓자는 입장인데 의성부는 합의안에 명시한 대로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단지, 그리고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고려하면 서편에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접점을 찾은 거라보다는 서로의 이제 입장을 듣고 공통된 결과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화물터미널의 하나에 대해서만 의성구는 항공물류, 항공정비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입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장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9일 오전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하늘도시 청사진을 공개하고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1, 2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상업, 교육, 의료 등 인프라를 갖춰 인구 25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사업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탄핵 정국에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봉화군의 민간업체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매립장 부지인 도촌 1, 2 주민 국소수가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봉화군수를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 대다수는 강력한 반대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촌리 357번지 일대에 한 폐기물 종합처리업체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은 약 2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폐합성 고무 등 지정 폐기물을 포함해 최대 26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오는 2027년부터 16년 동안 운영되며 경북 북부 지역 최초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됩니다. 부지 인근 주민들은 4년 전 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무산된 곳에 또다시 유사 시설이 들어서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영주시와 봉화읍이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청정지역에 산업 폐기물장이라니요. 우리 추진위원회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역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역민들의 생활 환경을 해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봉화군 의회는 국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도촌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봉화에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박형국 봉화군수와 임종득 국회의원도 허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주는 대한민국이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우리 지역 정치권 소식과 지역사회 소식 정리해보고요. 끝으로 대구시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여론조사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숨가쁜 한 주였죠. 지난 3일 밤 이뤄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됐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은 어떤 대응을 보였습니까? 네,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다음날 4일 새벽 1시께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진압됐습니다. 4일 새벽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결의안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했는데요. 이 중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 두 의원만 참여했습니다. 지역 의원 25명 중 다수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한밤중에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샀고 이철우 도지사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데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네,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4일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며 쿠데타라고 비상계엄을 규정했고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일 오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 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4일엔 1000여 명이 참석했지만 이후 매일 2배씩 증가하면서 7일 열린 시국대회에는 1만 2천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사는 추경호 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지역 대학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요. 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7일로 예고되면서 TK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6일 진보당은 추경호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같은 날 경북 포항과 안동에서도 김정재, 김영동 의원 사무실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에는 의성과 경산에서 박형수, 조지현 의원에게 마찬가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일 오후 5시께 진행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TK 의원 중에선 한 명도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시가 행정통합의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데요. 네, 대구시가 행정통합 찬성 여론을 높이려 찬성률이 저조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구시는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라며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여론조사 이전에 대구시가 한 차례 더 진행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에선 찬성률이 50%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해당 여론조사는 기획조정실이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였다면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도민 행복대학이 올해 명예학위 졸업생 1,009명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88세 최고령 학습자 2명 등 도내 19개 시군 캠퍼스와 4개 대학 캠퍼스, 2개 대학원 캠퍼스 졸업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민행복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생학습대학 플랫폼으로 수준 높은 강의와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과 대학병원, 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대학 도서관, 스쿨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종 전 경상북도 파크골프협회장이 제4대 대한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파크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과 규칙 표준화를 통한 공식 대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젊음과 사명감, 소통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도군이 2024년 경상북도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성과대회에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2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우수사업과 공모사업, 도정협력도 등 4개 영역에서 30개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청도군은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추진과 중장년 자살 유족 대상 공모사업 2건 선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동시의회가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 수상자인 박치선, 김순중 의원에게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박치선 의원은 호반 나들이길과 낙천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제안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순중 의원은 안동 LNG 화력발전소 2기 증설 진행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의 환경권을 대변하는 등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